대통령이 집들이를 내시 돈으로 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워낙 비상식적이라 이런 질문 자체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MBC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이 내시 돈으로 집들이를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지금 당장 세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취임 40일 만에 용산 인근 주민들을 불러 열었던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계약 주체가 애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기능을 용산으로 이전했던 윤 대통령은 2022년 6월 19일 용산 인근 지역 주민, 소상공인 등 400여 명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대해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대통령입니다라는 이름으로 집들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입주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공약사항인 열린 대통령실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집들이 행사 계약 서류의 계약 주체는 대통령실이 아니었습니다. 용역명은 지역 주민 어울림 행사였고 발주처는 대통령실이 아닌 내치로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기념 행사가 아니라 용산공원 조성 사업 관련 소통 의장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적시했는데 하루 행사에만 무려 2억 5천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는 내치는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미군이 일부 반환한 용산기지 부지의 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는데 대통령실 입주 행사를 용산기지 공원 조성 사업으로 사실상 둔갑시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내시는 긴급성과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별도 공고 없이 소규모 행사업체와 수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용산공원 관리 예산이 대통령실 행사에 쓰인 이유에 대해 NH 측은 상급기관인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고 국토부는 이에 대해 당시 진행된 용산공원 시범 개방의 일부분으로 대통령실 행사가 기획됐기 때문이라며 이례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내실 실적부터 문제가 큽니다. 올해 6만 8천 호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까지 공급을 마친 공공주택은 1% 규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건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1내치로부터 제출받은 건설형 공공주택 공급 현황에 따르면 내시가 올해 9월까지 공급한 공공주택은 704호였습니다. 당초 올해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던 공공주택 수인 6만 7,962호의 1.04%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내지가 올해 1분기 연초 계획했던 6만 7,962호에 3만 7천호를 추가해 연내 공급하겠다고 밝힌 10만 5,348호에 비교하면 실제 공급량은 0.7%에 불과한 건데요. 내치는 지구 계획 동시 추진, 설계업체 공모 등 선행 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9월까지 실적은 부진하다며 공급량 부족의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설계 인정 단축, 철저한 공정관리로 10월 말까지 사업 승인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공급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내치는 이를 위해 이달까지 공공주택 10만 5,348호에 대한 사업 승인 신청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윤석열의 공약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22년 10월 청년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집 20만 호 공급을 골자로 한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이후 내지는 2022년 2만 2,622호, 2023년 7만 1,548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했고요. 공약한 50만 호의 19% 수준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정부가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 실적은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며 내시는 인허가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의 돈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연 2천억 원 경제 효과를 내걸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청와대 민간 개방을 밀어붙였으나 정작 대통령실 행사와 오후 만찬 장소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죠.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모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실 청와대 행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 이후 대통령실이 청와대 영빈관과 상춘제 등에서 연 행사는 총 91일에 달했습니다.
2022년도 18일, 2023년도 54일, 2024년 8월까지 20일로 나타났는데 현재 대통령실 행사에 청와대 영빈관 등이 쓰이면서 일부 시설의 관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통령실 행사가 열리는 날에도 행사가 열리지 않는 구역을 관람객에게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행사가 열리는 건물의 출입은 통제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람객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 직후인 2022년 5월에는 월간 57만 명을 넘었지만 지난해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절반 이하인 21만 명에 그쳤습니다. 월별 관람객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5월이 57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 1월은 10만 1천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인수위 시절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을 추진하는 주된 근거는 연 2천억 원 경제 효과였습니다. 정부는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해 청와대를 개방하면 연간 2천억 원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나 경제 효과의 진위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모경 의원이 문체부의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 효과 분석 후속 조치 내역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 문체부는 경제 효과는 부수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후 조치 사항 발생 시 보고드리겠다는 답변만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청와대 개방 이후 경제 효과 및 편익을 추산하는 작업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인 겁니다. 이모경 의원은 용산 이전 이후에도 청와대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용산 졸속 이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 효과를 과대 포장해 국민들을 속이고 청와대 개방의 명분으로 삼았다면 이에 대한 사과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돈을 여기저기 해먹으니 이도 저도 아닌 복만 밝히는 인간들이 고위직 이용해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공천 개입만 봐도 그렇습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명 씨는 실제로 인터뷰에서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부 자택에 몇 번 갔는지 세지는 알았다면서 대여섯 번 정도 간 것으로 집에 가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명 씨는 당시 각 부처의 부정부패 문제가 너무 많아 최재형 같은 올곧은 사람이 국무총리에 필요했다며 내가 그 가족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안 하면 정권 교체 후 부부가 다 잡혀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2021년 감사원장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해 윤 대통령과 경쟁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명 씨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명 씨는 이번 정부와 인수위에서 나한테 자리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으냐고 했고요. 누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2022년 대선 때 윤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을 6일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명 씨는 자신이 단일화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 측이 공로를 인정해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명 씨는 현 정부에서 누가 공직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선 결정권자가 제안했다면서 이 정부가 나를 담을 그릇이 됐다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직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취지입니다. 명 씨는 또 김 여사에게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는 항상 3명에게 시키라고 조언했다며 올라가서 대통령 당선 후 실수하면 큰일 나니 항상 크로스 체크하시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사실상 윤 대통령 부부의 멘토 역할을 했다는 주장인 겁니다. 이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요. 윤석열 김건희한테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심하게 파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남은 건 탄핵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지금 당장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뉴스앤드 토크였습니다.